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왼쪽 발이 비정상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사람들이 저에게 달려오고 누군가 들쳐오고 병원으로 갔었는데요. 이 사고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일어났어요. 미끄럼틀이 살짝 흔들렸는데 그걸 더 세게 흔들다가 미끄럼틀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저도 같이 넘어갔습니다. 그 바람에 미끄럼틀에 이 왼쪽 발등을 찍혔고요. 뼈에 금이 갔었습니다. 그리고는 별 문제 없이 지냈는데요. 구두를 신을 나이가 되니까 문제가 되더군요. 그 전까지는 인지도 못했는데 왼쪽 발등의 뼈가 위로 살짝 튀어나와 있었고요. 구두같이 딱딱한 신발을 신으면 그 부위가 압박이 돼서 오래 걸을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구두는 맞춤으로 그 튀어나온 부위가 압박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니 왜 글루타치온 이야기는 안 하고 자기 발 특이한 거 이야기하냐 할 수 있는데요. 네, 맞아요. 제 발은 남들과 달라요. 특이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체질은 어떤가요? 모든 사람의 건강 상태, 체질이 같을까요? 다르죠. 누구는 견과류를 먹으면 알러지가 생기고 누구는 특정 약에 과민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글루타치온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는 건 현명한 생각일까요? 바보 같은 생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루타치온은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 더 잘 맞습니다. 나는 열이 많아서 효과가 없었나? 그럼 열 많은 사람은 뭘 먹어야 하지? 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몸이 냉하지만 효과를 못 본 사람도 분명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해보겠습니다. 체질 이야기를 하는 순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체질에 수긍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체질의 구분은 남자, 여자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분명 체질입니다. 남자의 성질이 있고 여자의 성질이 있죠. 그 다음은 과체중, 저체중, 그리고 키가 크냐, 작냐 이런 요소들로 체질을 구분하게 됩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체질도 다르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글루타치온이 냉증인 분들에게 잘 맞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세 가지가 따라와야 하죠. 첫 번째는 글루타치온이 따뜻한 성질의 약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건 제 나름대로 판별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 그보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알게 되죠. 열증인 사람들에 비해 냉증인 사람들한테 효과가 잘 나타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정상 체온이 37.5도인데 차가운 체질인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과체중인지 저체중인지는 그냥 눈으로 보면 대충 다 알죠. 그런데 냉증인지 열증인지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요인들을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뭐 대변 상태, 소변 상태, 땀나는 양상 등등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따뜻한 물을 선호하는지 찬물을 선호하는지를 통해서도 알아보기도 하죠. 찬물을 좋아한다면 열이 있는 체질이겠죠. 단 한여름뿐 아니라 한겨울에도 찬물이 좋아야죠. 반대로 여름에도 따뜻한 물이 좋다면 냉한 체질일 확률이 높고요.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열이 많은지 혹은 찬 체질인지 거의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 질문을 본인 체질이 차다고 생각하나요? 부터 여쭤보고 확인하는 식으로 상담을 한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경험적으로 글루타치온이 차가운 체질에 잘 맞다고 했고요. 내가 차가운 체질인지 알아보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나는 열이 많은데 뭘 먹어야 하는 걸까요? 이건 처음 글루타치온을 왜 섭취하려고 하셨는지, 즉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루타치온을 섭취하는 이유가 피부 미용, 미백, 그리고 피로 회복 때문이죠. 열이 많은 사람들이 미백을 목적으로 한다면 비타민 C나 소나무 껍질 추출물을 권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여기 위에 영상 더 참고를 해주세요. 글루타치온, 비타민 C, 소나무 껍질 추출물 모두 항산화제입니다. 모두 피부 미용에 활용을 많이 하는 성분들이죠. 피로회복이 목적이었다면 고함량 비타민 B군을 추천할 수 있는데 아마 대부분 고함량 비타민을 드시고도 피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을 찾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실리마린, 아르기닌 성분이 글루타치온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두꺼비팜은 체질이 참 재미있어요. 실제 임상에서 잘 맞기도 하고요. 하지만 100% 체질에 기대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헤게모니를 장악을 하고 있는, 모두들 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현대의학도 약점, 빈틈이 존재하거든요.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 도구들 중 하나로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글루타치온을 먹어서 흡수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란은 이제 끝이 났죠. 실제로 글루타치온을 먹었을 때 혈중 농도가 증가한 논문들이 다수 존재하잖아요. 이제는 그 흡수가 되는 정도, 즉 흡수율의 싸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필름형 제형, 리포조말, 아세틸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흡수율을 올리기 위한 DDS 기술이 적용된 거죠. DDS, Drug Delivery System, 이거 제가 대학원 석사학위 받았던 건데, 그럼 이런 DDS 기술로 흡수율을 올리는 노력은 알겠는데 흡수율만 높이면 장땡인가요? 흡수율은 투여량 분의 흡수량입니다. 여기서 절대적인 투여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흡수율이 높아도 절대적인 대포로의 흡수량이 작다면,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품에 함유된 글루타치온의 양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의 형태가 아니라 조금 계산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 글루타치온으로서의 함량이 바로 표시되지 않고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나는 체질도 맞고 글루타치온 함량도 높은 거 먹고 있는데 왜 효과가 없던 걸까? 분명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글루타치온, 항산화제의 특성을 아셔야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글루타치온은 대표적인 항산화제잖아요. 마스터 항산화제라고 할 정도죠. 그러면 이 항산화제는 뭘까요? 산화를 막아주는 이런 뜻인데, 산화는 철이 녹쓰는 것, 이게 바로 산화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도 녹이 쓴다는 말이 되는데요. 즉 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녹슨 부위에 가서 글루타치온이 이 녹을 없애고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 지원군이 달려오네요. 셀레늄, 비타민 C, 비타민 E, 밀크시슬 등등등, 이런 성분들이 죽어있는 글루타치온을 심폐소생술을 써서 살려냅니다. 단화환원 반응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봤는데 이해가 되시죠? 항산화제는 절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때로 다녀야 100%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제 결론이에요. 체질도 맞고 함량도 높은 글루타치온을 먹는데도 원하는 반응이 없다면 다른 항산화제를 추가로 같이 섭취해 보세요. 하나만 섭취할 때와는 또 다를 거예요. 그리고 제품들 중에도 이미 다른 항산화제가 포함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도 역시 함량은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글루타치온을 알아보았습니다. 제품보다 사람, 두꺼비팜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무병장수합니다. 감사합니다.